얼마 전 새로운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인치 맥북 프로의 거의 직접적인 라이벌이라 볼 수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 14인치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 PC계의 맥북 프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디자인이나 구성 그리고 가격까지 이번 14인치 맥북 프로와 거의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겹치는데요. PC 노트북으로는 굉장히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만큼 과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스트할 모델의 사양부터 확인해보면요. AMD 모바일 CPU로는 최상위에 해당하는 라이젠 9 5900HX 그리고 최대 TDP 100W의 엔비디아 3070 GPU를 탑재하고 있고 듀얼 채널 16기가 램과 함께 1TB NVMe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14인치 QHD 사양인데요. 14인치 모델에서 이 정도 사양을 갖춘 모델은 좀 더 사양이 낮은 ASUS 제피러스 G14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구입 가격은 289만 원인데요. 이번 14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에 1TB SSD 옵션을 더한 사양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사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런 프리미엄 노트북에서는 외관이나 만듦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4인치는 개인적으로 접해본 PC 노트북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맥북 프로 수준의 훌륭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만들어진 바디 만듦새나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굉장히 단단하고 작은 접착면들이나 힌지 그리고 들뜨기 쉬운 터치패드에서도 전혀 유격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PC 노트북도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 같네요. 레이저는 원래 게이밍 브랜드인 만큼 화려한 RGB 키보드 백라이트도 지원하는데요. 크로마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다양한 프리셋은 물론이고 키보드 하나하나의 RGB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구성은 좀 독특한데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서 탭이나 엔터키 같은 좌우 모서리에 위치한 키 넓이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언뜻 봐서는 타건감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키스트로크가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클릭할 때 구분감이나 반발력이 좋고 키압도 적당히 있는 편이라서 의외로 타건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글래스 코팅이 되어 있는 터치패드 역시 PC 노트북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14인치 치고는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표면 저항감도 딱 적당해서 맥북 프로를 오랫동안 써왔던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14인치 QHD 디스플레이 성능 역시 훌륭했는데요. DCI P3를 98% 지원하는 광색역 커버리지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밝기와 대비 역시 고주사율 IPS 디스플레이로는 훌륭한 수준입니다. 초기 출고 상태에서의 색상 정확도도 무난한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기본 디스플레이 컬러 프로파일이 게이밍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채도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스피커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저역 재생에 당연히 한계가 있고 사이즈를 고려하더라도 최대 음량이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헤드셋이나 스피커는 따로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외장 연결 포트 구성은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4K 120Hz를 지원하는 HDMI 2.1 포트, 그리고 최대 10기가 연결을 지원하는 USB-A 포트와 C 포트가 각각 2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C 포트는 PD 충전과 DP 연결도 지원하는데요. 소형 노트북으로는 무난한 구성이지만 SD카드 리더랑 썬더볼트가 빠져있는 점은 신형 맥북 프로 14인치와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품 내부 구성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먼저 일반적인 노트북 쿨링에 사용되는 히트싱크가 아닌 정말 거대한 리퀴드 베이퍼 챔버가 CPU와 GPU를 포함한 내부 부품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히트싱크에 비해서 워낙 커버리지도 넓고 열을 방출하는 면적도 넓다 보니까 냉각 효율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덕분에 이런 소형 14인치 폼팩터에서도 전력량이 굉장히 높은 5900HX CPU와 3070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베이퍼 챔버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14인치 노트북 치고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편이고 공간 제약 때문에 램 역시 보드에 부착되어 있어서 유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는 꽤 작은 용량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75% 정도 밝기에서 AMD 내장 GPU를 사용해서 유튜브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약 5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3070 GPU를 사용하거나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하면 사용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짧아지는데요. 장시간 외부에서 사용하실 목적이라면 다른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울트라북이나 M1 맥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자세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를 이용한 시네마 4D에서의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3에서는 AMD 하이엔드급 모바일 CPU답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10분 동안 연속적으로 렌더링을 진행해도 온도와 클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PU 전력은 75W를 꾸준하게 유지했는데요. 14인치짜리 소형 노트북에서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쿨링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게이밍에서의 CPU 연상 능력을 측정하는 파이어스트라이크 피직스 스코어도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같은 CPU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쿨링 시스템을 갖춘 ASUS 스트릭스 G15보다 아주 약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3070 GPU 성능도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먼저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에서는 같은 TGP에서 한 단계 더 높은 3080 GPU를 장착한 ASUS 제피러스 G15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고,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 역시 TGP나 칩셋 사양이 더 높은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격차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벤치마크는 어디까지나 벤치마크고, 지금부터는 실사용에서의 성능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렌더링과 사진 작업, 그리고 영상 편집에서의 성능을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딱 이 제품 결과만으로는 어느 정도 성능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용 중이신 M1 맥북 에어,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 중인 편집용 데스크탑 PC, 마지막으로 가격과 사양이 거의 유사한 ASUS 제피러스 G15와 함께 다양한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한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역시 12코어 데스크탑 PC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레이저 블레이드는 4+4코어 구성의 M1 맥북 에어나 저전력 5900HS를 탑재한 제피러스 G15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GPU로 렌더링했을 때에는 데스크탑에 장착된 3060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TGP에 3080을 장착한 제피러스 G15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블렌더는 아직 메탈 가속을 지원하지 않아서 맥에서는 CPU 렌더링만 가능한데요. 최소한 현 시점에서 블렌더를 사용하시는 목적이시라면 맥북보다는 노트북 PC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2000만화소 로우 이미지 100장을 JPG로 변환하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에는 램이 넉넉한 데스크탑 PC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면서 램 클락이 더 빠른 LPDDR4X 메모리를 탑재한 M1 맥북 에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이보다도 메모리 대역이 더 넓은 LPDDR5를 탑재한 신형 맥북 프로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도비 포토샵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프로세싱을 2000만화소 로우 이미지 100장에 적용시키는 속도에서는 레이저 블레이드가 M1 맥북 에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퍼포먼스 코어가 2배 더 증가한 M1 프로와 맥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 편집 성능은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소니 GV1으로 촬영한 4K 영상에 가벼운 색 보정과 타이틀만 더한 1분짜리 브이로그 프로젝트를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M1 맥북 에어보다는 훨씬 빠르면서 12코어 데스크탑 PC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고, 파나소닉 GH5 마크2로 촬영한 4K 10비트 422 롱지오피 H64 영상에 다양한 색 보정과 GPU 이펙트를 더하고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역시 M1 맥북 에어보다는 3배 정도 빠르면서 12코어 데스크탑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GPU 전도가 높은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성능도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4K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다양한 럿과 노이즈 리덕션을 더한 브이로그 프로젝트를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12코어 CPU에 3060 GPU를 탑재한 데스크탑 PC보다 오히려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블랙매직 로우 디코딩과 노이즈 리덕션 작업이 워낙 GPU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GPU 성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블랙매직 로우와 4K 10비트 422 롱지오피 H64, 그리고 애플 프로레스 422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지난 어태거익 SSD 비교 영상을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데스크탑 PC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멀티코어 CPU를 활용한 10비트 H64와 프로레스 디코딩에서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M1 맥북 에어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GPU 성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공평한 조건이 아니었는데요. 새로운 M1 프로와 맥스에서는 GPU 성능이 2배에서 4배까지 강화된 만큼 이보다는 격차가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히 신형에서는 애플 프로레스 인코딩과 디코딩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주로 프로레스 코덱을 활용하면서 GPU 이펙트를 헤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사실 프로레스가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H264나 255만큼 보편적인 포맷도 아니고 노이즈 리덕션 같은 GPU 이펙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국내에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되면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성능 차이를 자세하게 테스트해 볼 테니까요. 미리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밍 성능도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게이밍 목적으로 굳이 289만원짜리 14인치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고사양을 요구하는 타이틀 위주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부터 살펴보면요.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올 울트라 옵션에서 DLSS를 균형으로 놓고 1440p로 플레이했을 때 광원 효과가 많이 사용된 실내를 걸어다닐 때에는 평균 50프레임, 비 내리는 밤거리에서 차량으로 고속 주행하면서 총격전을 벌일 때에는 평균 39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옵션에서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실내에서는 평균 71프레임, 총격전 상황에서는 평균 5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하시는 로스트아크에서는 올 최상 옵션에 계단 현상 방지를 높음으로 설정하고 QHD로 플레이했을 때 마을맵 기준으로 평균 96프레임을 기록하면서 하위 1%에서도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출시된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매우 높은 옵션 기준으로 평균 77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트리플 A급 게임들도 약간만 옵션을 조절하면 1440p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작업이나 어지간한 영상 편집에서는 렌더링 할 때 정도를 제외하면 팬소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확실히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팬소음이 꽤 강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풀부하에서도 발열 관리는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힌지 부분 통풍구 온도는 50도를 넘어갔지만 게이밍 시에 손이 주로 닿게 되는 부분은 30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PC계의 맥북 프로라고 불리는 레이저 블레이드 14인치를 자세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엔 289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정말 뭐 얼마나 좋은지 두고 보자 좀 이런 마음으로 구입해봤는데 전체적인 만듦새나 성능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 뭐 미처 당근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곧 국내에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되면 1:1 비교 리뷰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